예, 이번엔 후속 보도입니다. 저희가 어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가기까지의 모습까지 봤는데 결국 구속의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졌단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독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투신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예, 짧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있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던 이 의대생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선 좀 반성을 하긴 했습니까? 일단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반성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반성인지 여부는 지금 자신이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는 이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재판 과정 중에서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획한 건 아니지만 계획한 게 맞다. 그리고 우발 범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고 네. 또한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라는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구속한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미 피해자는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이 속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처음부터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했었고 지금 본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계획적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를 불러내서 흉기로 수차례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국가수가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사인은 흉기에 의한 출혈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 계획 범죄라는 거는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점인데 안진용 기자님, 이 사건 발생한 후에 피의자의 신상이 퍼지면서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 피의자의 신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서울 명문대 의과대 재학생이고 수능 만점자였다는 거. 그리고 이 수능 만점이라는 성적 덕분에 한 지자체로부터 우수 장학 증서까지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대학 진학 후에는 1년 유급된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정말로 대중들이 공분이 치민 부분은 이겁니다. 과거 수능 만점자들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당시 석혜균 선장과 귀순병자 치료를 주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를 롤모델로 뽑기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의대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같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더욱더 공분을 느끼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 저 인터뷰 내용 짚기 전에 이 수능 만점자라는 게 알려지니까 또 수능 만점자, 또 다른 수능 만점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짚어보면서요.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이 20대 남성, 밖에서 보면 다 부러워할 법한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본인과 가장 가까운 이렇게 여자친구를 살해하기까지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벌어진 건지 범죄 심리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하여서 지금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안에는 불만이 굉장히 쌓여있을 시한폭탄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지경이 아닌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그런 이제 과정 중에서 네. 계속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자살극을 벌린 것 같거든요. 그런 통제 욕구는 일반 남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최명기 원장님, 아직까지는 전문가의 분석이 추측일 뿐이긴 합니다만 지금 들으신 이 견해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근데 다 어느 정도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피의자가 왜 그랬나를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피해자인 분한테는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죄송하지만 사망에 이른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꾸 피의자가 관심이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상처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추측이 또 틀리다 그러면은 예. 또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죄송스러우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 하나 더해서 저는 이 피의자는 아마 우리 착한 우리 피해 여성이 아니면은 본인이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피해 여성이 피해자분이 이 남성이랑 헤어지고자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진짜 그래야만 됐었던 거예요. 예. 결국 이런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평소에 이런 상황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성분이 자기랑 헤어진다는 걸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기는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버림받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네. 결국은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한테 분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이미 살아가지도 못할 것 같고 이 여성이랑 없으면은 나는 죽을 게 틀림없으니까 난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계획적 범죄를 하게 되지 않았나 추정하는데 그래도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허재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의대생의 행동 중에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본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뭐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동을 벌여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예. 출동한 경찰이 사실은 이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남성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남성이 옥상에 가방을 두고 왔다,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범행 얘기는 안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가방 옆에 흉기가 발견되고 그 옆에 여자친구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범행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범행을 자신이 했다고 자수한 걸로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골든타임이 이 정도였으면 지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왜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라는 식으로 경찰이 그 범행 현장에 올라가서 확인하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관계라든가 범행 동기와 연결돼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댓글을 달아서 이 이별 통보를 받은 피의자가 옥상에서 수차례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투신 시도를 피해자가 막으려다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뭐 최명기 원장님 분석이라든가 이수정 교수님 분석에 따라서 지금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흉기를 자해 의도로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동기라든가 구체적인 실체관계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수사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속 전 영장 실질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재판에 가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지금 구속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 최대한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정신감정이나 이런 걸 신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령 사이코패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 심신미약이나 법률상 어떤 심신 상실의 사유로 판단되는 어떤 정신질환으로 판단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설령 정신감정을 통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여기에 기속돼서 판단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진행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도 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뭐 앞서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또 의대생이고 수능 만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거와 연관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어서 아이고. 아까 이제 허지원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그 피해자의 언니로 추정되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생이 억울하게 살해당했고 가족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발 관심을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왜냐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2차 가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